네, 오늘 8차 변론을 하루 종일 방청을 했습니다. 8차까지 오면서까지 새삼스럽게 더 느낀 것은 그동안 알려진 것들, 그동안 보도됐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의 공수처 각종 조사나 이 언론 보도 통해서 알려진 그런 내용과는 많은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이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과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졸속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은 당장 중단이 되고 더욱 신중하고 진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심리가 필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초법심판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런 일방적인 그런 심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은 무한으로 허용되는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은 이렇게 철저히 묵살되는지 참으로 그 현장을 우리 국민들과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언론들께서도 이런 현장을 우리 국민들께 잘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차 변론기일에 이어서 또 오늘 8차 변론기일을 방청을 했습니다. 거듭 느끼는 것은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말 우리 역사의 중대한 이 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탄핵 심판도 사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엄정한 절차적 이 공정성이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어 있는 검찰 작성의 조서를 부인하고 그리고 증거로 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증거로 쓰겠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유는 원진술자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아무리 어떤 조서가 작성이 되었어도 이것을 당사자가 다투면 증거로 쓸 수 없고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그 원진술자를 법정에 오라고 해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이 내란죄의 혐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탄핵 심판에 지금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한 국민으로서 이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시간에 쫓겨서 충분하게 심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 언론에 보도됐던 그리고 또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이 다른 진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심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7차 변론기일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께서 헌재가 결정하면은 이 선거
관리위원회 그 서버 해킹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헌재가 결정하면은 증거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채택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필요한 중요한 증거에 있어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일방적인 이 진행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제대로 된 이 절차의 진행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내일 그 헌재 전원 그 평의를 열어서 추가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비청구인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인들 반드시 채택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이렇게 쫓기듯이 심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하는 그 과정이 어떤 재판관 개인의 임기와 맞춘다는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었다가는 불행한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